여러분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 교재 1장에서는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빅데이터의 정의, 분석 기술, 그다음 빅데이터 분석과 이제 R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빅데이터의 정의를 이제 보면 뭐 데이터 앞에 이제 빅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으나 이제 그 개념적인 게 데이터 양이 많다라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뭐 페타, 엑사, 제타라는 단위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데이터, 그러니까 비트가 컴퓨터 기본 단위죠. 8개 비트가 모여서 바이트. 이게 10승계의 바이트가 모여서 킬로바이트. 그 다음에 그 20승 K바이트. 그러니까 20승이 아마 1024. 대략 1000 정도 돼서, 이게 이제 1000바이트.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1000죠. 바이트.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단위를 보면 바이트, K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이렇게 브론토, 개업, 이렇게 쭉 있어요. 요 뒤에도 있고요. 이 그리스 말을 써서 이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2의 10승에 곱하기 배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데이터의 양은 요게 그 테라를 지나서 페타, 엑사까지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처리하고 저장해야 될 데이터의 크기들이. 우리가 컴퓨터의 메모리를 얘기할 때도 이제 이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전송 속도를 할 때도 이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먼저 이제 가장 양이 많다, 처리해야 될 데이터가 많다라고 해서 페타, 엑사, 제타급까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양이 많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구조화 됐다라는 게 있다가 보면 비정형화, 그러니까 정형, 반정형, 비정형의 데이터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존에 딱 정형화된 데이터가 아니라 요즘은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가장 대표적으로 텍스트,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 정확하게는 그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시고, 정형화되지 않은. 그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눈과 짝할 사이에 많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속도의 문제, 또는 이제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속도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속도와 관련된죠. 그래서 데이터가 발생하는 속도, 처리해야 되는 속도가 이제 빠르다, 그쵸? 요거 세 가지 특징을 이제 얘기를 해요. 양이 많다, 우리 이제 볼륨, 그 다음에 다양하다, 데이터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빨리 생성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생성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처리해야 될 그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데이터를 엄청난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의 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하세요 이러면 세 가지가 이거예요. 볼륨, 그다음에 velocity, variety, 다양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모가 많다는 얘기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르다는 건 빨리 생기고 빨리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하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서 문자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데이터들,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책에 양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다양하다, 그 다음에 그
시시각각 발생하는 데이터가 빨리 생겨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 세 가지를 이제 여기 이제 사실은 IBM에서 처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어쨌든 세 가지 특징을 반드시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세 가지 특징. 그 양이 많다. 그 다음에 다양하다. 그 다음에 속도가 빨리 이제 처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종류는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엑셀에 저장된 데이터, 요게 이제 정형 데이터예요. 요게 스프레드시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Relational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이죠. SQL에서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 XML이나 HTML 같은 웹문서의 태그 안에 붙어 있는 메타 태그 내용. 아마 이제 요거죠. 이게 이제 정형 데이터, 이게 반정형 데이터인데, 요 바디나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아이템이라는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아이템 태그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요 안에 있는 이런 메타 태그들을 읽어와야 되는데, 그런 도구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어쨌든 반정형.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글 쓴 거, 이게 비정형, 그죠? 문자 주고받은 거, 그죠? 카톡으로 주고받은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요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엑셀 시트로. 그래서 시스템에서 보면 가장 아래서도 이제 여러분들 배울 텐데 가장 처리하기 쉬운 데이터 형태는 뭐예요? 당연히 이제 정형이겠죠. 왜냐하면 딱 요거 속성이라고 그러죠.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그런 값들이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데이터 셋들이 이렇게 딱 정형화돼 있고 첫 번째 열은 뭐, 두 번째 열은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개 딱 구분되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어쨌든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단계를 거치는데 물론 이제 고전에 이런 로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기법이 있어요. 전처리 과정 중에 그러니까 전처리 하기 전에도 뭐 이상값 추출, 그 다음에 뭐 미싱 밸류 추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고 어쨌든 이제 이런 정형 데이터가 아닌 놈들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얘는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정형 데이터로 바꿀 수 있느냐, 반정형 데이터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거는 뭐가 되겠죠? 첫 번째 있는 거는 두 번째 있는 거는 9, 세 번째 있는 거는 이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정형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을 하는 도구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게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분석하기가 편한 거죠. 그죠? 거주 지역이 경기도인 사람 몇 명이냐, 그죠?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일까요?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데 상당히 이 정형 데이터가 편하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반정형 데이터라고 그러고, 말 그대로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화되지 않은 거, 반정형은 정형도 돼 있고 비정형도 섞여 있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들이 서로 이제 같은 통계 기법을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분석 기법들이 또 따로 있고요. 텍스트 마이닝이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 처음에는 이제 정형 데이터들, 주로 이제 기술 통계와 관련된 분석 기법들은 대부분 다 정형 데이터 분석 기법이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위한 기법 도구들이 또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데이터 시각화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그죠? 그래서 정형 데이터는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데이터 마이닝 이런 기법들을 하나씩 배워 나갈 텐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반정형이나 비정형이나 어쨌든 그 자체로 분석하는 도구들도 있으나 대부분 정형 데이터로 바꿔서 물론 요 바꾸는 과정에 사용되는 툴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로 딱 만들어 놓고 요걸 가지고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분석하는 그게 뭐 그런 데이터셋에서 여러분들 평균을 구한다든지 물론 이제 그 정량적 데이터에 한해서 그래서 뭐 그 정량 데이터에서 뭐 어떤 값이 뭐 몇 이상이냐, 몇 이하냐, 뭐 어느 사이냐 그런 게 이제 기술 통계 분석이고요. 주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게 뭐 빈도 분석, 어떤 데이터에 뭐가 뭐 몇 개냐, 그렇죠? 그 다음에 평균 편차, 뭐 가장 많이 있는 최빈값, 그 다음에 이제 외도, 그 다음에 첨도 뭐 이런 거 나중에 설명할 텐데 상위 몇 분위, 하위 몇 분위 이런 거 구하는 거죠, 그렇죠? 멀티디멘셔널한 그 다차원 척도법도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계속 살펴볼 거니까. 그 다음에 추론은 어떤 그 모집단이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원래 분석하고자 하는 시스템 데이터가 갖고 있는 집단이 너무 크니까 그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요 원래 있는 집단의 성격을 좀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인 추정 방법이고 신뢰도를 가지고 예측하기도 하고 어떤 확률적 개념으로 예측을 하기도 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기도 하고 회귀 분석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또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집단들 간에 그 뭐 어떤 약의 효능이 뭐 이렇게 남성 여성에 대해 차이가 있느냐 또는 뭐 어린이 중년 노인의 차이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할 때 그 추론 물론 이제 추론해서 이런 기술 통계에서 얻었던 분석 기법의 결과들을 다 이용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쓰는 게 요 데이터 마이닝인데 요거는 이제 분류, 예측, 연관, 군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규칙을 도출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군집화를 하거나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거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테크니컬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서술하다, 기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다. 어떤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는 기술 이런 테크놀로지적 개념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어떤 특징을 잡아낼 때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게 그게 대표적으로 평균이죠. 우리 학과의 남학생의 평균 키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이게 그 극과의 남학생들에 대한 키에 대해서 기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최대값은 얼마예요? 최소값이 얼마예요? 뭐 중앙값이 얼마예요? 편차가 얼마예요? 이런 것들이 다 기술 통계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좀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면 뭐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 학생의 수는 얼마예요? 그 값은 얼마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분포를 가지고 얘기할 때 외도가 얼마예요? 첨도가 얼마예요? 뭐 이런 것들을 기술할 때 쓰는 어떤 지표값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론 통계라고 하는 거는 전체의 모집단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 중에 일부를 샘플을 뽑아요. 표본. 그래서 그게 모집단의 성격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추정도 있고 가설 검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정도 이제 여러 가지로 신뢰 구간 추정, 점 추정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뭐 추론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쉽게 이해가 되죠. 영어로는 좀 어렵긴 하나 추론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거예요. 뭘 예측하는 거냐? 모집단, 원래 있는 큰 집단. 이게 전체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뿐더러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그 지금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샘플링을 표본 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이제 추론 통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한 번씩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고, 마이닝이라는 말은 원래 사전을 찾아보면 캐다, 알아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뭘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로부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 질식 발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닝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규칙이라든지 연관성, 정보의 패턴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예요. 우리가 분류, 예측, 군집, 연관, 뉴럴 네트워크 간단한 거, 디시전 트리,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기계학습. 그래서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먼저 좀 그러니까 기술 통계, 그다음에 추론 통계 기법, 데이터 마이닝 기법,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그 중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다음에 딥러닝 이렇게 배우는 게 일반적인 그 데이터 분석을 이제 좀 이제 제대로, 그러니까 좀 오랜 시간 공부하는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이제 기술 통계, 추론 통계,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제 배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아마도 파이썬을 배웠으니까, 파이썬은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보통 접근하는 그 언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통계학이나 뭐 이런 어떤 연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R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은 배웠으니까 R도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는 뭐 그런 시간으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하고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이런 것들도 데이터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R에서 오피니언 마이닝. 오피니언이라는 게 뭐 여론, 의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 마이닝이라고 하는 건 분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뭐 카톡의 노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카톡이다 그러면 카톡에 친구로 맺어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친구 맺기도 될 수가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해요. 뭐 이런 걸 다양한 데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요.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대표적으로 꼭 알아줘야 될 게 텍스트 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들이 이제 정보로서 많이 이제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단어를 많이 썼고, 요거는 이제 어떤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어떤 상품에 대해서 마케팅에 많이 써요. 그렇죠? 자기가 회사에서 그 치프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얼마나 인터넷상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인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또는 이제 이건 오피니언 마이닝 기술에서 쓰이는 건데요. 어떤 정치인의 신문 기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판, 또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문서를 보고 서로의 감성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마이닝도 책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피니언 마이닝은 텍스트 마이닝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감성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어떤 사람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냐, 아니면 부정적인 거냐, 중립적인 거냐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오피니언 마이닝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입소문 분석이라는 게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기업에서 광고 마케팅, 광고 홍보에서 주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인터넷 댓글을 가지고 좋게 좀 이제 대처를 한다든지 반응을 하는 거, 또 입소문이 좋게 나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그 평이 좋도록 해서 좋은 그 이미지를 그 식당도 마찬가지죠. 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글이 흘러다니는 나쁜 글은 얼른 그 게시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 다른 글을 좀 좋은 걸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거나 할 때 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거 있죠. 여러분들 노드가 이 친구로 맺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쓰이지만 요즘 이제 코로나에서도 이걸 확대할 수가 있어요. 이 확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실제 그 구글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에서 썼었던 이제 분석 기법들이에요. 시각화는 이 책의 그 기본적인 시각화는 먼저 좀 배우고 나중에 좀 복잡한 시각화는 뒤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뭐 시간, 그 다음에 뭐 그 공간, 그 다음에 뭐 분포, 관계 뭐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정보 시각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 시각화는 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그 실험적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인포메이션과 그래픽이 이제 인포그래픽이에요. 요즘 이제 거의 정보를 표현할 때 이 인포그래픽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 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업체에 혹시 가게 되면 요 위에 있는 분들은 그 안에 있는 분석 기법이나 이런데 뭐 그 관심을 가지기보다 결국 그 이렇게 저희들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요약 결과죠. 이걸 이제 한눈에 좀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 그래픽을 표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화 기법들을 혼용해서 그 이해하기 쉽게끔 쓰는 방법을 또 인포그래픽이라고 그러고, 요걸 만들어내는 그 자동화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내는 방법들이.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뒤에 아까 얘기했지만 시간, 분포, 관계, 그다음에 공간 또는 시공간. 이제 대표적으로 시공간이 시간에 따른 그 구글 맵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 있죠. 시간에 따른 T맵, 시간에 따른 그 교통량,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시공간 시각화. 그다음에 뭐 X축은 뭐 그 시간이고 Y축은 어떤 공간적 의미를 두게 되면 또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과학적 시각화는 그 시뮬레이션 데이터, 실험 데이터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인포그래픽은 인포메이션 그래픽이에요. 요 약어를 따서 요 인포그래픽이라는 말로 인포그래픽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많이 관심이 있긴 한데, 우리가 하드업 R, NoSQL, 이건 not only SQL이라는 말이거든요. SQL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던 거를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경우에 대한 그 시스템 이름을 우리가 NoSQL, NoSQL이 아니라 Not Only SQL, Not Only SQL로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해석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들. 그렇죠? 그래서 뭐 하둡은 이제 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구글 파일 시스템이 대표적인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요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분산 데이터베이스 HBase라는 소프트웨어에서 그다음에 그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분산 데이터 처리 시스템 주로 맵 함수와 리듀스 함수를 쓰는 거. 요게 이제 요게 하둡이라는 그 건데요. 지금 이제 아파치 저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로고 모양을 갖고 코끼리, 그죠? 데이터 분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죠? 여기 위에는 이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검색 엔진을 올린 걸 얘기하는데, 이거 이제 요 위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려서 원하는 그 기술 통계, 추론 통계, 데이터 마이닝, 그 다음에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단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산형으로 맵과 리듀스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거를 위에 검색 엔진에다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이제 R을 배우기 일 텐데요. R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런 로고를 갖고 있어. 바탕화면에 이제 이런 거. 이 뒤에 이제 버전 이름이 쓰고. 사실은 R 내부에 들어가 보면 이제 패키지와 함수와 라이브러리를 쓰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그걸 다 자바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자바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자바의 문법을 몰라도 R은 쓸 수가 있어요. 자바 문법을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그걸 사용할지 몰라도 R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바나 C, PHP와도 호환성이 이제 좋고요. 여기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가져다가 서로 호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시스템에서 요 상위 레벨에서도 R을 써서 데이터 분석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짜서 R을 요 위에 얹을 수가 있어요. 요 밑에 있는 걸 불러다가, 그렇죠? 그런데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겁니다. 일단 요거는 무료라는 거죠. 물론 파이썬도 무료인데 좀 누구나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NoSQL은 나돈니 SQL의 약어입니다. 그렇죠? NoSQL이라고 부르진 않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써놨는데 보통 나돈니 SQL을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그렇죠? 그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분석할 때 쓰는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상용화되어 있는 게 카산트라, HBase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죠, 요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몽고DB, 몽고DB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몽고DB는 이제 이런 로고를 쓰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치 재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이제 많이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쓰는 거고, 이제 NoSQL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고, 앞으로 아마 3학년 때 배울 거예요. 그렇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고전적 형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SQL도 그렇고, 액세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그죠? 요거 이제 일관성과 유효성이지만 NoSQL은 여기 보면 네트워크 전송 중에 일부 데이터 손실을 하더라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에서. 상용화된 제품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R은 결국은 재단에서, 근우 재단에서 이제 또 관리하고 있긴 하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 CR이라고 해서, 서버가 멀리 있지 않게끔 요 한국의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AT&T 미국에 있는 통신회사에서 만들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요거를 뉴질랜드의 요 로스라는 사람하고 로버트라는 사람, 요 R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S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요거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그냥 R로 바꿔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요 버전입니다. 요 버전. 그죠? 무료라는 거. 그죠? 여러 가지 결국은 라이브러리 함수 패키지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마찬가지로 대용량 데이터 분산 처리 가능하고 웹 프로그램 언어와도 연계가 되고요. 운영 체제는 우리가 윈도우즈 쓰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고 시각화도 좋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로 저장해서 쓰는 방법으로 하면 한 번에 기존에 썼던 수행했었던 명령어를 불러서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좋은 거는 또 오픈소스로서 R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라이브러리나 패키지나 함수를 만들어줘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또 새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기법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걸 쉽게 개발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R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요즘. 이것도 이제 SPSS나 SAS나 이런 것들보다 R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파이썬은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머들한테 좀 많이 인기가 있고요. R은 주로 뭐 저희들 같은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연구하는 분들 많이 쓰고, 통계 분석 기관에서는 대부분 이제 R을 많이 씁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R이 그 통계 및 데이터 분석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선호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썬을 배웠기 때문에 R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R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